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종류와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수달이나 토끼, 고슴도치, 물고기 등등 다채로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입양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지, 시간적 또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싶은데 시간과 경제력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다른 이들의 동물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뷰니멀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본다는 뜻의 뷰,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의 합성어입니다.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고 온라인 영상과 게임 등으로 동물들을 보면서 펫문화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 뷰니멀족의 등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뷰니멀족들로 인해서 몇몇 스타 동물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힐링일지 아니면 책임은 지기 싫은 인간의 이기심인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펫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AI 교육센터에서는 2023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 학부모 인공지능 교실을 운영합니다.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상주 AI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부모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아두이노 기초, 앱 인벤터 모바일 앱 제작, 초보자를 위한 챗 GPT 소개, IoT 스마트홈, AI 기반 비전 센서 활용 등 5개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안동대학교 및 SW 융합교육원 소속 강사진을 초빙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강의를 통해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접근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6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상주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 및 예비 기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기업의 이해 및 인지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올 3월 선정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역 특화 사업 공모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이번 설명회 외에도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매뉴얼북 제작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현재 사회적 기업 20개소,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41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속해서 신규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기존 기업의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5월 29일 새벽 3시경 상주시 공건면의 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연소 확대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주택 거주자는 보일러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려 보일러실로 가보니 바닥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고 즉시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상주소방서는 2023년 1월부터 6월 중 건축 구조물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는 6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3건은 화재 초기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연소 확대 방지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0일간 2024년도 상주 농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업을 선도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이고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주 농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농업 분야의 단순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선진 기술을 적용하고 신소득 작목을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상주 농산물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고 사업량은 10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신청량과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스마트팜 육성, 청년 농업인, 국내 육성 품종 및 새소득 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발굴로 4개 분야며 사업비는 개인사업 1억 원 이내, 만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경우 3억 원 이내이고 단체 사업 중 비법인격 단체는 2억 원 이내, 농업법인의 경우 5억 원 이내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접수 후 사업 내용에 대해 1차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2차 공모사업 신청자의 발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상주와 낙동강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국제 슬로시티 회원도시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총회 및 제1회 국제 슬로시티 리버 서밋 참석차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개최지 이탈리아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국내 10개 시군, 시장,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국제 슬로시티 연맹 33개국 288개 도시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북부의 회원 도시 파르마시와 지벨로시 등에서 개최됐으며 상주시에서는 시장을 대신해 최우진 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상주시는 2011년 6월 함창읍, 공건면, 이안면이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3월에는 상주시 전 지역이 제2기 슬로시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슬로 산업인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연구, 전통 산업인 명주 및 양잠 산업 활성화, 문화와 생태, 녹색 자원을 연계한 슬로 관광 체험 기반 구축 등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 8월 3회 연속 슬로시티 인증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2023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총회 기간 중 이탈리아 지벨로시에서 현지 시간 6월 23일 금요일 개최된 제1회 국제 슬로시티 리버 서밋에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받아 상주시와 낙동강의 다양한 관광자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리버 서밋은 큰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전 세계 20여 슬로시티 단체장들과 관련 전문가, 교수들이 모여 강에 대한 각국의 독특한 정책 사례 및 관광 자원화 사례 등에 대해 발표 토론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날 최우진 부시장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관광 자원의 보고 낙동강이라는 의제 아래 낙강범월시회로 대표되는 과거 낙동강 관광 형태와 현재의 다양한 낙동강권 관광 자원을 비교하면서 낙동강의 매력과 상주시의 다양한 낙동강권 관광 자원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특히 상주의 관광자원 개발은 걷기, 뛰기, 패러글라이딩, 자전거, 승마 등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무동력 레포츠 거점 조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패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5개 광고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 위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위탁관리자를 공개 모집해 5월 30일 상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경상북도 5개광고협회 상주시 지부를 최종 위탁관리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관내 113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비롯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가능해졌습니다.
위탁관리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경상북도 5개광고협회 상주시 지부에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한 후 현수막 한 매당 신고수수료 3,000원과 탈부착 대행료 8,000원을 납부하면 상주시 지부에서 현수막 게시를 대행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27일 11시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4분의 2분기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김종윤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유관기관장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정년퇴직 예비군 지휘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23년 을지연습 훈련 계획 설명, 기관별 다양한 현안 과제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군경, 소방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안보 현안 및 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축산 악취 개선 및 경축 순환 활성화를 위해 6월 27일 3시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축산 악취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주시는 축산농가, 경정농가, 지역 주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축 순환 농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회의에서는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공유와 축산농가 5개소 컨설팅 결과 보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조기 완료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고품질 퇴액비 생산과 경정농가의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하반기에 축산농가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주시는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과 연계한 주거지역 내의 악취 발생 축사 이전 시도,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축산농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을 실현하고 지역 상생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27일 공성면 회관에서 남북권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시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대표자, 환경기술인 15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등 법령 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장 운영 실무에 관한 궁금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6월 27일 화요일 한빛 태권도 교육장에서 지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빅3 비만 탈출 차차차 파트 3 굿모닝 장애인 비만 예방 운동교실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주시 보건소가 통합 건강증진 사업 비만 예방 관리 사업 기획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비만을 널리 홍보하고 건강체중을 관리해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게 됐는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0대에서 50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의 중요성과 능동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평소 운동 부족과 식이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로 투약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통제력이 부족해 질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하는 건강 요구에 부응해
건강 행태 점검 및 건강 습관 지키기 보건 교육, 일상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생활 스포츠를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해 9월 15일까지 총 23회기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2023년 경상북도 소방본부 봄철 화재 예방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8개 분야 43개 지표,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등을 통해 산불 및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추진됐는데요. 상주소방서는 맞춤형 특수시책인 어르신용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체크리스트 보급을 위해 봄철 화재 예방대책 추진기간 삼림인접마을 등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656개 주택의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유사시 신속한 119 신고 방법 등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청과 협력해 지역 특성인 고령의 어르신이 직관적으로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그래픽을 적용했고 뒷면에는 주소가 입력된 119 신고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또한 산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화재 예방 대책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기동 순찰, 비상 소화 장치 집중 교육,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및 전담 의용 소방대를 통한 집중적인 화재 예방 순찰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평균 봄철 대비 화재는 55건에서 29건으로 47% 감소했으며 화재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상주시 이안면에서는 6월 26일부터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농촌 지도자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도로 및 이안천 지역 문화재를 중점으로 제초 작업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안면은 2023년 역점 사업으로 깨끗한 이안면 가꾸기, 클린 이안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면 소재지, 이안천, 주요 문화재 및 작약산 등산로 등 관광 자원을 중점으로 지역 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초 작업은 이안면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면도 301호선과 지방도 32호선, 이안천, 주요 문화재 주변 약 25km 구간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상주시 화북면은 6월 27일 화요일 화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물놀이 안전지킴이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화북면은 장각폭포, 화북야영장, 12공원 등 물놀이 장소 3개소에 8명의 안전지킴이를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배치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인데요. 이번 안전교육은 발대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물놀이 안전지킴이에게 각종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물놀이 안전에 대한 기본교육을 병행해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주요 행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상주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우선 7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엔 2023 상주 그란폰도 대회가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또 오전 9시엔 실내체육관 구관에서 2023 경북 라지볼 연맹회장배 탁구대회가, 오전 11시엔 실내체육관 신관에서 2023 미스터 경북 및 피트니스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오전 8시엔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에서 제23회 상주시장배 전국 MTB 대회가, 오전 9시엔 경천섬 일원에서 제2회 전국 상주 경천섬 MRF 걷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2PM 준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묘를 위해 만든 곡 파인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